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4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11월도 이제 끝나가네요. 이제 다음 달 12월이 이제 오면 배당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죠. 일단 미국 시장에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바람이 좀 불어준다면 좀 그나마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뭐 특별하게 경제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아니면 시장이 먼저 움직여버리고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좀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그나마 지금 국제유가가 좀 안정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가 좀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돼서 전쟁도 좀 다운되고 국제유가도 다운되면 원자재 값도 다운되고 그런 금리가 좀 다운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미증시가 랠리를 펼치면 우리 증시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또 한시적으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죠. 과열 양상을 잡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들도 만약에 공매도가 없었다면 뭐 에코프로가 150만원이 300만원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광풍에 의해서 마치 튤립 시작 가격이 1억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이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튤립 씨앗 하나를 150만원에 산다고 하면 저기 머리가 정상인가 아닌가 싶겠죠. 근데 이게 150만원이 300만원 되고 1000만원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이게 흰색 튤립 씨앗이 1000만원이야,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간대 라고 이제 소문이 나버리면 그 1000만원 주고 삽니다, 사람들은. 예. 그게 우리 인간이죠. 예. 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이거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튤립 씨앗이고, 이 보라색 튤립 씨앗이 또 앞으로 나오는데 그건 2천만 3천만 원인데, 그럼 그건 사겠죠. 3천만 원 줘서라도. 그럼 3천만 원짜리 튤립 씨앗이 이제 거래가 될 거고. 그런데 또 누군가 과학자가 이제 이거는 너가 선택할 수 없고, 색깔이 갑자기 보라색이 됐다가 하얀색이 됐다가 보라색이 됐다가 하얀색이 됐다가 막 바뀌어. 응? 진짜? 그런 튤립, 그런 꽃이 있나? 그래, 그런 게 나온대. 그래, 그 씨앗을 사면 얼마야? 1억이야 지금. 1억? 근데 이게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몰라. 그래? 그럼 사볼까? 근데 돈 있어?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은행에 대출 좀 받아볼까? 그래, 그래 볼까?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거죠. 자기 집 담보대출 받아서 1억 주고 10개를 샀습니다. 10억. 자기 집은 5억인데 그렇게 샀는데, 그런 게 이제 막 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이제 튤립 씨앗을 막 사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과거의 400년 전의 튤립 버블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것이 헛소문이고 공매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1억 주고 산 그 씨앗을 공매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게 떨어지면 이제 대박 나는 거거든요. 1000만원만 돼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자정시키고 튤립 씨앗 값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시장에 있는 거죠.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막았습니다. 막아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결국 이제 이번 조치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낀 게, 공매도가 우리 시장의 가격을 100%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결국 주식이 움직이는 이유는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적으로는 이제 핵심적인 그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이번에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금리도 있을 거고, 글로벌 경제의 동향도 있을 거고,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의 변화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 성장 폭도 중요할 거고, 앞으로 그 기업이 이제 이익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들고 주시장 환경도 안 좋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공매도에 의해서 그 올라가는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공매도를 더 쳐버리니까 더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올라가는 주식이 너무 좋은데 시중을 더 사서 더 올라가는 약간 엑셀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용과 공매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어떤 촉매제 같은 거죠. 우리 예전에 과거에 과학 시간에 알코올 램프에서 물을 끓이려면 물을 더 빨리 끓이게 하면서 뭐 촉매제를 넣으면 더 확 끓어올라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더 떨어지게 만들고, 그게 공매도고, 올라가는 것을 좀 못 올라가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을 했지. 완전히 가격을 형성하는 어떤 지배하는 완전 핵심적인 90% 이상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분명히 부작용은 있지만 또 긍정적인 작용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이 공매도의 부작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자,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재무적으로 평가했을 때, 현재 실시간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지분율이 한 70% 두산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유통되는 주식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치십시오. 협동 로봇 뭐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그래서 작년에 매출 올린 게 450억 정도 됩니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죠. 대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올해 한 600억 찍고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거랍니다. 매출. 2022년, 2025년에 한 2000억 정도 매출 올린대요. 그러면 거의 시가총액 한 1000억짜리 회사 정도 수준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300억, 매출액 3000억 하면 한 시가총액 2, 3천억짜리 회사들이 한 정도 매출을 시현하고 있죠. 로봇을 만드냐, 로봇 부품을 만드냐. 지금 SPG라는 회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있는데, 로봇 회사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유진 로봇도 보면 매출액이 얘는 더 500억에 한 30억, 그러니까 비슷하죠. 유진 로봇이나 두산 로보틱스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숫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대기업을 끼고 있는 거고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거고,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가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LG전자가 로보티즈도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 로봇이나 무슨 로봇 협동 로봇 금방 만들어내겠죠. 300억에 그 다음에 로보스타도 마찬가지 1,400억에 10억. 이 정도 수준이죠. 시가총액 2천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4조 8천억 찍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두산이 얼마나 로봇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두산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두산 바켓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두산 퓨어셀도 있고, 두산 우선 지주회사도 있고, 그 수많은 회사들을 다 지금 두산이 시가총액이 쉽게 말해서 두산에 있던 두산 로보틱스가 같이 있을 때도 2조였는데 얘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5조로 올라간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배꼽이 자기 인간 나의 몸보다 10배나 더 커져버린,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정을 시켜줘야 되고 진정을 시켜줘야 되고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기능이 하나가 이제 공매도인데, 그게 없으니 이거 봐라, 이게 물 만났네 하고, 아까 얘기했던 튤립처럼 이거 1000만원 간대, 이거 1억 간대.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이 600억인데 6천억 될 거야. 당연히 6천억 되겠죠. 그러면 6천억 되면 그래야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회사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겨우 매출 이제 1000억, 2000억 찍고 한 10년 이내에 이 회사가 그 정도 찍겠죠. 근데 주가가 오늘 지금 10년 뒤에 회사의 어떤 매출과 이익을 다 반영시켜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이걸 장난을 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제어를 할 수 없는, 불법은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걸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미리 사버리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버리면 아무도 손을 못 쓴다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도 너 자꾸 왜 두산 로보틱스 사? 10년 뒤에 회사 가치가 성장할 거라서 난 미리 산다. 그래? 그걸 못 줄 수 없지. 법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불법이야? 나 불법 아니잖아. 나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스퀴즈를 냉각을 시켜주는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죠. 계속 올라가요. 어차피 시장도 지금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른 주식 안 되니까 뭐래도 하나 움직이면 이상급등하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법을 잡는데 합법적인 주식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점점 불법적인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은 지키는데 거의 뭐 그렇죠. 투기장이 제일 맞는 거. 투기적인 시장으로 되고 있는 거죠. 투자를 이끌어내고 슬기로운 투자, 합리적인 투자의 주시장을 형성을 시켜주는 게 어떤 공공기관의 역할인데 그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잘못된 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좀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항상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지금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을 판단하고 그쪽 부작용에서 또 돈의 움직임, 어제도 얘기했지만 돈은 항상 움직이죠. 어디로? 수익이 나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회사로 보는 것이 아니죠. 얘를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얘는 돈이 수익이 나는 곳으로 돈이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십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제 불나방처럼 그 돈이 움직이니까 그 돈에 따라서 나도 한번 횡지수를 한번 얻어볼까? 행운이 올까 하면서 같이 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투자 종목이 아니라 투기는 한 종목이고 이 투기에 어떤 탁월한 감각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걸로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그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굉장히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큰 손실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과거에 뭐 가장 최근에 급락했던 업종은 이제 2차 전지였으니까. 그런 징조가 보이니 좀 신고가하고 막 징조가 보이니 또 이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또 불나방처럼 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길 들어가는 거는 도박장을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 카지노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고 이제 두산 카지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투기하러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투기가 적성에 맞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주부 생활하고 있고 노후연금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데 돈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미래의 성장성이 발달하고 10배, 20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투자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 최근에 제가 이제 육각형 모델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얘를 이제 배당부터 해서 뭔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뭐가 더 좋은 건지 어떤지 숫자적으로 재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배당도 살펴보고 성장성도 살펴보고 저평가도 살펴보고 기술적 분석도 살펴보고 다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이 회사는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시가총액은 7조 뭐 4조 8천억에 주가가 7만 원인데 배당을 지금 10원짜리 한 장 안 주겠죠. 성장주니까요. 그래서 배당은 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아예 쳐다를 보지 않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쳐다보는. 배당은 빵 1로 주겠습니다. 그래도 배당은 안중에는 언젠가 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성장성밖에 없죠. 성장성. 반대로 배당은 1이겠지만 성장성은 아마 엄청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니까. 지금 성장 속도로 봤을 때 매출이 100억에서 170억, 200억, 300억, 500억, 600억, 1000억, 2000억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얘는 한 8점 정도 주겠습니다. 10점은 아니에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영업이익 비율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4조 8천억짜리 회사니까 최소한 영업이익을 4천억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적자죠. 적자고 뭐 최근 5년 이내에 뭐 400억 정도 찍을 거고 10년 이내에 한 4천억 정도 찍겠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뒤의 주가가 현재의 주가이기 때문에 얘는 시가총액 영업이익 비율을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저평가 국면. 그러니까 저평가를 봤을 때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10년 뒤에 주가가 지금 현재 와 있기 때문에 고평가죠. 네, 그래서 뭐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서 EPS 보시면 코스피 대비, 그렇죠? PER 코스피 대비, EV EBITDA 코스피 대비, 업종 대비 모든 부분에서 저평가 항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평가도
1 주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자, 이제 기술적 분석은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시가총액 숫자적인 걸 다 빼고 다 제외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왜? 첫 번째, 주가 조정을 받고 이 총 시작가를 돌파하는 이런 기술적 흐름은 앞으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시총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 매도의 물량이 위에는 안 깔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최고가 75,300원, 75,300원입니다. 그냥 75,400원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75,400원에 주식을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 원금 되면 주식을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지금 시총이 4조 8천억이 아니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수급적인 요소라든지 기술적인 요소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는 8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이거죠. 외국인 지분율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뭐 거의 아까 봤듯이 없던 걸로 아는데, 네, 외국인 지분은 2.56%니까 뭐 거의 없고,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수급이 풀렸죠. 그래서 없지만 외국인들은 좀 이쪽으로 좀 수급 쪽으로 공매도 이슈가 돌면서 장난 좀 친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는 7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수치만 보더라도 움직임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육각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쏠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어떤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이 종목은 투자의 종목이라기보다는 투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살 거면 손실을 각오하고라서라도 빨리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하고, 로스컷, 손절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어떤 투자 패턴이 맞으면 이제 이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우리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종목이죠. 뭔가 뿜뿜 막 힘이 넘쳐나니까 도파민이 분비. 떨어져도 막 짜릿짜릿하죠.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그러니까 도파민이 막 미친 듯이 분비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안정적인 어떤 행복한 흐름은 안 나오니까 얘는 세로토닌은 안 나오겠죠. 오늘 제가 그 유튜브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올렸는데, 우리가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지, 조화를 이루어야지 행복한 삶을 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일만 생기고 매일같이 그냥 안정적이기만 하면 이제 뭔가 자극적이지 못하니까 좀 지루하겠죠. 행복은 하나 지루한데 짜릿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파민이 분비되는 행복도 좀 찾아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너무 그런데 의지해서 도파민이 중복되거나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다 보면 삶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산책도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래서 뭐 맨날 걷기만 한다면 좀 답답하겠죠. 한번 전력 질주도 해보고 뛰어도 보고 스포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도 난 너무 배당주, 너무 안정적인 주식만 갖고 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 자금이 뭐 한 1억 되는데 한 100만 원만 재미로 한번 쫄깃쫄깃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 너무 지금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5% 10% 빠져도 뭐 5만 원 10만 원 빠져도 크게 무리가 안 된다면,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상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결국에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